지금은 인체에 있어서 어떤 영양분을 먹어야 될 것이고 또 영양분은 어떤 영양분을 먹지 않았을 때 관련된 질병이 생기는지, 영양분을 겨였을 때 질병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보통 야채 종류 먹고 고기 종류 먹고 이러잖아요. 이럽니다. 해산물 먹고 그다음에 뭐 곡식 같은 거 먹고 대부분 다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뭐 달걀 먹고 뭐 요새는 뭐 가공식품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걸 다 드시고 계십니다. 자,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먹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먹지 않았을 때 병이 생기는가를 일단 비타민 C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타민 C를 알약으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비타민 C라든지 어떤 비타민 계열들을 알약으로 먹는 것이 일종의 간독성을 일으키지 않느냐라고 인공적인 합성으로 만든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식품을 먹어라. 그걸로 충분하다. 그냥 비타민 C는 골드키 그냥 하나만 먹으면 된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너무 그러지 영양분을 다 챙겨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 챙겨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걸 먹어야 될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골드키 먹으시면 돼요. 그냥 비타민 C 부족. 비타민 C 부족할 때 출혈이 잘 생깁니다. 출혈이 잘 생기고요. 옛날에 뭐 영국 선원들이 항해를 할 때 신선한 야채를 못 먹어가지고 픽픽 썰어주고 죽는 사람이 출혈을 일으키면서 죽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라임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상하니까 그 당시에 뭐 냉장고가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 다니.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 없죠. 이게 이제 괴혈병 증상인데 수개월간 이 비타민 C를 못 먹었을 때 몸에서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 피로감, 쇠약감, 과민감, 체중이 감소하고 근육이 물렁해지고 관절통이 있었습니다. 더 나와서 출혈 증상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잇몸이 붓거나 출혈도 생깁니다. 이 비타민 C의 작용은 비타민 C하고 단백질 이런들, 그래서 콜라겐과 결합을 해가지고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뼈도 뼈, 근육, 뭐 신경 할 것 없이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것이 결합을 해야만 있습니다. 괴혈병의 증상은 비타민 C가 결핍된 후 3개월이 지나서부터 서서히 나타나는데 출혈과 뼈의 변질이 있습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뼈가 약해지고 약간 골다공증 비슷하게 해서 부실한 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서울 아산병원 자료인데요.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골드키 드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저도 연구를 많이 해서 이게 가장 양을 적게 먹으면서 그냥 한두 알 먹어도 되거든요. 양을 적게 먹으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있고 다른 거는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만 먹어도 되더라고요. 괴혈병의 증상은 이렇게 출혈과 뼈의 변질이 있는데 초기에는 곤태, 무력감, 식욕부진, 관절통이 일어납니다. 피가 잘 멎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가 잘 멎지 않습니다. 피가 멎지 않는 증상은 비타민 C만이 아니라 간에 있어서 어떤 간 손상이 있었을 때, 간에 있어서 어떤 지혈인자가 부족하게 나왔을 때도 피가 잘 멎지 않는 증상이 나오거나, 세균이나 이렇게 출혈을 일으키는 이렇게 충축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피가 잘 멎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균은 제가 전편 동영상에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는 어떤 상식조 같은 거나 인적으로 그걸 술 같은 걸 먹어서 점막이 약해져서 거기 출혈이 병원약 같은 거, 장기적으로 아스피린 같은 거, 와파린 같은 거 용량을 많이 먹는 거기서도 출혈이 점막을 녹여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출혈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고 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혈관이 터져서 그럴 수도 있고 혈관이 터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일어나는 중에 그래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비타민 C의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비타민 K라든지 이렇게 출혈 비타민 A도 그렇고요. 비타민 A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출혈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영양분 부족이었을 때 출혈이 영양분이 제대로 갖춰서 먹은 사람에 비해서 더 잘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달걀도 그렇고, 자, 이 구강 점막이나 피하 근육 내 골막과 내장 등의 출혈을 위한 혈종이 나타난다. 그래서 옛날에는 영국에서
오랜 항해를 했을 때 이 신선한 야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고 그랬답니다. 출혈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라임을 소금에 절여 갖고 한답니다.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 비타민 B원도 일본군이 전쟁을 하면서 군력이 쇠약해지고 자꾸 이렇게 병사들이 쓰러져 죽어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비타민 B1을 공급을 해주고 나서 그런 증상이 사라졌답니다. 비타민 B원도 심장과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근력과도 관계가 있고 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신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B원 같은 필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안 먹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 B원 같은 거는 이제 곡식 우리가 백미 깎아버리잖아요. 깎아버리니까 거기서 손실이 되는 것 같은데 생방 같은 거 드시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먹게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저도 아는데 잘 안 먹어요. 비타민 그렇게 생밤 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연구 끝에 나타난 식품과 그 어떤 그 약초로서 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연구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연구를 한 끝에 이런 식품으로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적합한 식품이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식품의 종류가 뭐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추천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 먹으면 딱 근데 생방 같은 골다공증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간 해독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근력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병원 우리 한의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병원 의사들도 방송 나와서 어떤 식품이 좋더라라는 거 이런 걸 다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특허를 식품과 어떤 약초 관련해서 10건을 냈으나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견해와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말해도 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학을 산업으로 보고 관련 기술을 내놓는다는 그런 그 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내놓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형성과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치료법을 내놔서 저게 자본과 결합을 해서 이것을 상업화시키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제가 10건을 했는데 식품과 약초를 대해서 그 관련된 측면에서 이렇게 유튜브에도 발표해서 지적재산권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선형 머리카락, 피부 각질의 두꺼워짐. 피부 각질의 두꺼워짐은 이게 그렇죠. 건선 증상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타민 C가 부족했을 때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에 좀 취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 비타민 C가 어디에 많이 사용될까요? 간에서 대사하는데 비타민 C가 들어가고요. 뇌하수치에도 사용되고요. 뇌하수치에도 비타민 C가 많이 고용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 C는 내분비 계통에 강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없으면 이것이 부실하게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거나 작용들,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뇌하수체라든지 그런 얘는 몸 전체에 있어서 부실하다라는 게 스트레스 대응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각질의 두꺼워짐, 상처 치유 지연, 전신부종이 생깁니다. 전신부종이 생기고 우울증, 신경장애, 심한 입마름. 근데 이게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바이러스에 좀 취약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한 입마름 증세도 바이러스 증세일 수도 있는데 안구건조, 이것도 바이러스 증상이거든요. 안구건조, 구강건조가 바이러스 증상인데 우리 전편에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바이러스부터 다룬 것은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바이러스에 우리가 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혈병이 오래되면 철결핍성 빈혈에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 부분은 필수 영양분이다. 그냥 골드키 하나 드시면 되겠다. 한두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빨도 잘 빠지고 눈도 퀭해지고 창백한 피부, 빈혈도 생기고 계열병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양실조 같은 거는 현대사에서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가공식품 많이 먹고 그러면 이렇게 비타민 C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이렇게 심각한 영양실조 있는 환자나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치료 방법은 이게 비타민 C를 보충하면 24시간 내에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이 피하 출혈이나 잇몸 출혈은 수주 안에 좋아진다고 합니다.
피하출혈을 하면 바이러스인데, 보통 바이러스 증상인데, 혈관이 약해서 터져지는데,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렇게 결합 조직이 콜라겐과 더불어서 이게 피부를 결합시켜주는, 이거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결합 조직이 부족해서 거기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간에도 비타민C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공급이 안 되면 간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출혈이 잘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하 출혈이나 잇몸 출혈은 수지 안에 좋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평소 먹기에 뭐 딸고 과일 종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다는 것은 그렇죠, 골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걸 먹으면 그저 너무 많은 양을 먹어야 돼. 그러나 이건 골드키는 한두 개만 먹으면 되거든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죠? 딱 그 먹을 것만 먹으면 됩니다. 비타민C 결핍은 이런 과일 같은 야채 같은 데도 들어있지만 너무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골드키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걸 다. 저도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챙겨 먹냐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 어떤 이걸 보면은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고요. 이게 결핍되면 조직이 약해져서 사방대 출혈이 생깁니다. 모세혈관이 약해져서 잇몸에 출혈이 생기고 피부에 출혈이 생기면 멍이 들고 관절과 장기에서도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바이러스 대응도 잘 못합니다. 면역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상처가 나면 잘 낫지도 않고 피부와 머리카락도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건조해지니까 간이 보통 이렇게 비타민C나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약해졌을 때 건조 증상이 나타난다고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렸죠. 또 바이러스 증상이 이렇게 몸 안에 건선도 그래서 관련이 있다고, 아토피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전편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피부와 머리카락도 건조해진다. 이 비타민C를 부족하게 먹었을 때 바이러스 대응하는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로를 심하게 여겨서 몸을 움직이기도 어렵고 우울해져요. 그래서 간에는 반드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습니다. 뇌분부 계통에 뇌하수체와 뇌분기 계통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흡수에도 영양이 부족해서 철결핍성 빈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C가 부족하면 어린아이에게서도 뼈 성장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렇게 됩니다. 많이 섭취하면 흡수되지 않고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인공적인 것을 먹었을 때는 구토와 설사까지도 용량이 많은 것을 다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을 이제 가하면 쉽게 파괴되고요. 공기 중에 노출돼도 쉽게 산화된다고 합니다. 익히지 않은 생과일 채소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에 영향을 준다. 뇌하수체라든지 간의 내분기 계통에 영향을 준다. 피부의 결합 조직을 약하게 해서 출혈을 잘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바이러스의 면역 계통에 영향을 줘서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바이러스에 대응을 못한다.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뼈가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잇몸 출혈이라든지 출혈이 잘 생길 수 있다. 해독 능력, 비타민C는 해독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 필수적입니다. 간에 이것이 부족하면 간 능력이 떨어져서 몸에 여기저기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골드키 한두 개 드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뭘 먹어야 되는, 저도 이제 비타민 12가 부족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적혈구 생산에 관여하기 때문에 결핍되면 빈혈, 피로, 숨가부, 운동量저하해서 결국에 뭘 먹어야 된다는 거냐? 달걀을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도 공부하다가 이거 먹을 게 너무 많은 게 이걸 언제 다 챙겨 먹냐? 핵심적인 것만 챙겨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달걀, 감자, 당근. 그런 게 핵심적인 거. 그다음에 우유 한 잔, 치즈 한 장 정도. 그다음에 뭐랄까, 마늘 같은 거 이제 갈아가지고, 양파 같은 거 갈아가지고 그거를 먹어서 몸에 활력을 주고 살균하는
몸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을 갈아서 국물 같은 데 넣어서 먹거나 음식 같은 거 많이 넣어서 먹습니다. 그럼 몸에 활력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생밤 같은 것도 잘 먹고요. 밤 종류는 항상 그래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다음에 골드키 같은 것도 먹고. 근데 이게 알면서도 잘 안 챙겨 먹더라고요. 골드키를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뭐 다른 거는 딱히 뭐 가려 먹는 거 없는데 단백질 종류로는 그냥 뭐 쇠고기, 돼지고기 뭐 이렇게 닭고기 이런 식으로 먹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으로는 새멸치를 제가 좀 먹습니다. 새멸치로는 이제 국물에 많이 넣어서 새멸치를 기본으로 한국 한식은 그렇죠. 새멸치를 넣어가지고 먹고 다시마 한 장 넣어서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영양분의 부족은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새멸치를 제가 칼슘 때문에 새멸치를 먹습니다. 그냥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갖춰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식품도 사 먹고 뭐 이렇게 많이 모든 걸 갖춰 먹지는 않아요. 갖춰 먹지는 않는데 그때마다 가공식품도 자유롭게 뭐 피자도 어쩌다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이렇게 고루고루 다 먹습니다. 해산물도 좀 먹고 해산물 같은 거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춰 먹지는 않아요. 공부를 했어도 실제는 현실에서는 잘 다 갖춰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먹는 거는 그 정도입니다. 거기서 여기서 뭐 모든 것을 공부를 해도 다 갖춰 먹기가 힘들다니까요. 비타민 C와 콜라겐의 적용. 콜라겐을 합성을 하려면은 이제 비타민 C는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콜라겐이란 것이 무엇인가? 비타민 C는 이게 간이라든지 내하수체, 내분비계 등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거 없으면 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적인 신선한 야채, 과일이다. 복용 후에 한두 시간 후에 가장 높은 혈중 농도를 보인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시킨다. 콜라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속에서 세포와 세포가 서로 떨어지지 않게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할 때 결합 조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쉽게 출혈이 생긴다든지 뼈도 부실하게 만들어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약간 경단백질, 교원질이라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뼈라든지 연골, 이빨, 힘줄, 피부 외에 물고기 비늘 같은 것도 구성한답니다. 피부의 진피를 구성하는 주성분이다. 피부 중량의 75%를 차지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출혈이 잘 생겨, 결합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부실하게 되죠. 피부의 장력,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장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두께가 얇아지는데 콜라겐 감소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매년 1%씩 콜라겐이 감소하여 주름의 생성이나 피부의 탄력자에 영향을 준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식품을 보강합니다. 저는 딱히 뭐 먹는 건 없습니다. 비타민 C가 골드키는 먹는데 그냥 달걀 종류 먹고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해산물 이거 먹어서 그냥 놔둡니다. 콜라겐을 특별히 챙겨 먹는 건 없어요. 어떤 질병은 일단 없으니까요. 몸이 아픈 데가 없어요.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라겐이란 단백질의 일종인데 섬유 형태의 구조를 가진 고분자 단백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비타민C가 이것을 생성을 촉진을 한다는, 비타민C가 결여되면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그 다리를 구부리거나 뻗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 콜라겐 덕분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 몸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피부의 장력을 만들어주니까 몸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피부의 혈관의 유연성, 그렇죠. 혈관의 유연성도 떨어진다는 거죠. 뼈도 부실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몸은 지질이 15%, 20% 차지하고 있고요. 60%는 수분이고 단백질은 20%를 차지하고 있다. 미네랄 몇 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약 30% 정도를 합해가지고 30% 정도를 콜라겐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제한 몸에 구성하는 고형 성분의 약 6%가 콜라겐이다라고 한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단백질 중 30%를 콜라겐이 차지하고 있다. 콜라겐은 일종의 세포와 세포 사이를 강하게 결합시켜주는 그런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접착제보다는 연결하는 실과 같은 뭐 그런 것이다라고 합니다. 피부, 근육, 뼈, 내장 모든 조직을 이렇게 유연성을 준다. 강하게 몸을 강한 유연성을 준다는 거죠. 탄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혈관의 유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수분 등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칸막이를 만드는 역할도 수행을 하기도, 부드러움을 주는 역할, 어떤 관절과 뼈 같은 것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강해 주는 역할,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세포를 지탱하는 발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방광의 괄약근의 80%가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면 느슨해지겠죠. 장이 느슨해지게서 약간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C를 보강하면 돼요. 골드키 드시면 됩니다. 골드키 드시고 달걀 먹고 그냥 단백질 해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좀 보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뼈의 20%가 콜라겐이고 괄약근의 80%가 콜라겐입니다.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힘줄의 주요 조직 성분의 80%의 콜라겐이 들어가 있다. 힘줄의 80%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겠죠. 혈관의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뼈와 뼈를 이어주는 보충가지 연골의 50%도 콜라겐입니다. 네. 혈액 중 면역력을 관장하는 백혈구의 자양분, 그다음에 신축성 있는 장 운동에도 지장이 생긴다. 이 오장육부 대부분 이 콜라겐 성분들이 있다. 신축성 있는 장 운동에도 지장을 준다. 손발톱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다. 근육의 80% 이상이 콜라겐 섬유다. 갈막과 결막 조직의 주성분이다.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비타민C 잘 안 먹으면 그렇죠.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약간 병원약 같은 걸 먹어서 독성이 간에 쌓였다. 그러면 그것도 머리카락이 잘 빠져요. 간과 신장을 약하게 했다. 또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골다공증도 발생입니다. 그런 약들이 있어요. 치아의 주성분인 상아제의 18%와 잇몸과 치근막을 이루는 조직의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병원 자료, 구글 자료, 병원 자료 찾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내 콜라겐은 40%는 피부에, 10%, 20% 뼈나 연골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피부 탱탱하게 하거나 운동 능력이 있어서 장애가 생기는 거죠. 잘 당긴다든지 신축성, 유연성, 이런 강한 근력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해진다. 비타민C를 안 먹 이렇게 됩니다. 아킬레스건을 대표로 한 관절 부분을 연결한 조직, 힘줄의 약 80에서 85%가 콜라겐으로 되어 있다. 피부의 75%가 콜라겐이다. 뼈도 25%가 콜라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알아도 병원 의사가 아닌 이상은 병원 의사도 이거 뭐 다 음식 챙겨 먹나요? 안 챙겨 먹지. 대동맥의 4%를 구성하고 있다. 대동맥에서도 4%를 구성하고 있어요. 대동맥의 유연성에도 관련이 돼 있을 거로 저는 모든 혈관의 유연성에도 관련이 돼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더 비중이 혈관에 있어서 높을 수도 있습니다. 혈관에 신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부족하면 고혈압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신축성 부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따로 콜라겐은 먹지는 않아요. 저는 따로 콜라겐은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데 콜라겐은 탄력성이 있고 단단하고 단단한 섬유 형태의 콜라겐, 피부 진피층의 많이 주므로 그물코 모양으로 둘렀다. 그다음에 피부의 기초를 만들어주고 탄력을 유지해주고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뭐 어쩌고 저쩌고 탄력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탄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어쩌고 저쩌고도 있습니다만은 뼈 힘줄에도 작용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딱딱하기만 뼈의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뚝 부러지기 쉽다. 골다공증에도 필요한 것이 비타민 C입니다. 무릎뼈의 유연함을 더하기 필요한 것이 콜라겐입니다. 그럼 콜라겐은 이거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자료가 많은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는 거고요. 콜라겐의 합성하려면 병원 자료와 이렇게 구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손상, 분해된 콜라겐의 보수와 그래서 운동을 좀 탄력 있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 나이 먹어서도 피부가 탄력이 생깁니다. 운동이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 체중의 16%가 단백질이면 뭐 자료마다 좀 틀린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골치 아프게 다 외우려고 할 필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분의 1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 콜라겐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골세포와 근섬유세포, 연골세포, 피부, 섬유아세포 등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고 간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이 부분도 피부의 탄력도도 떨어지고 건조 현상이 잘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고혈압도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혈압과 비타민C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피부 구성에서 내분비 계통에 작용을 하니까 필요한 그 공장에다가 영양분 안 주고 재료 안 주고 만들려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부실한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분비 계통에 작용을 하고 있다. 뇌하 수치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간에도 꼭 필수적인 것입니다. 피부, 몸의 해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몸의 해독이 비타민C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밤도 몸의 해독에 관련이 있어 간에도 되게 좋습니다. 근력 부족하거나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생밤을 드세요. 저희 식품과 약초 관련 특허를 10건 출원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식품을 다 갖춰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식품만을 딱 갖춰 소개하자면 생밤입니다.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주면서 탄력을 조절한다. 20대 이후에는 콜라겐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름이 잘 생긴답니다. 그래서 콜라겐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좀 딱 먹지는 않는데 실제적으로는 운동과 비타민 C, 비타민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당근하고 감자 이렇게 먹습니다. 당근하고 감자 먹고, 그다음에 마늘과 양파를 많이 갈아서 국물에 넣어서 먹고 음식에 넣어가지고 익혀서 먹습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청양고추도 좀 먹고, 그다음에 대파도 넣어서 넉넉히 넣어서 먹습니다. 계란을 필수적으로 먹고, 우유 한 잔을 먹고, 새멸치를 먹고, 그다음에 뭐 가끔가다 콩두유 같은 거나 콩국수에서 제가 집에서 만들어 놓은 콩국수용 콩가루 있습니다. 그거 먹습니다. 뭐 두부는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고요. 조금 먹잖아. 야채도 그렇게 많이 챙겨 먹지는 않아요. 골드키위를 꼭 먹습니다. 그는 꼭 먹습니다. 당근, 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감도 좀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필수한 다 먹을 수 없어서 필수적인 것만 제가 먹는다는 거죠. 깡통 캔으로 그냥 고등어나 뭐 이렇게 꽁치 같은 걸 좀 먹고요. 그다음에 미역 먹고, 미역에도 많은 성분이 들어있죠. 어쩌다가 파래 먹고, 거의 대부분 그냥 가공식품 먹습니다. 그래도 별다른 건강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운동을 통해서 피부 탄력을 높이고,
또 이렇게 비타민 C를 꼭 챙겨 먹고, 비타민 A, 인공적인 약물을 먹지 않습니다. 비타민 A 정도면 당근 감자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자를 제가 먹는 이유는 그렇죠. 그 비타민 B 계통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좋아합니다. 비타민 B 계통이 부족했을 때 정신병도 만들어지거나 몸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품을 내가 다 챙겨 먹을 수 없어서 그것만은 핵심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다른 건 잘 안 먹어요. 귀찮아서 엄청나게 많은 대식가가 아니라서 그냥 가공식품 먹어요. 나머지는 그냥 먹는 콜라겐은 저는 그렇게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마늘, 양파 갈아서 이렇게 지금 먹고 몸의 활력에 좀 도움이 돼요. 몸의 힘,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양파 갈아가지고 마늘 중심으로 해서 양파 갈아가지고 청으로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거나 국물에다 많이 마늘을 갈아서 넣습니다. 양파도 넣고 양파도 많이 넣죠. 대파도 넣고 마늘, 양파, 대파를 이렇게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출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당근과 감자 제가 생밤을 결합해서 드시라고 그것을 가루 형태로 파시면 제 아이디어를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의학도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하고 기술을 발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근, 그 다음에 감자, 당근, 그 다음에 감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는 생방가루 아니면 그냥 당근, 감 먹는 감 아시죠? 감하고 생밤 이런 것을 가루 형태나 그냥 생물 형태로 드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제품을 출시하셔서 제 아이디어를 도둑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의학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기술 구조를 발표한다. 이게 제가 치료법을 발표하는 것은 의학을 산업으로 보고 기술을 발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치료가 되니까 하는 소리죠. 콜라겐은 혈관을 강화시켜서 혈관이 약해진 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 구성 요소다. 인대, 연골, 근, 건 중요 구성 요소다. 그냥 비타민 C하고 달걀이는 꼭 필수적으로 드셔요. 달걀은 꼭 필수로 먹습니다. 콜라겐이 머리카락의 주요 구성성분이다. 탈모 현상은 콜라겐, 비타민 C 부족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약 때문에 탈모가 생길 수도 있죠. 항암약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약을 많이 먹으면 머리카락이 간 능력이 손상됐을 때 머리카락이 잘 빠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이상했을 때 머리카락이 좀 빠질 수 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체내 면역력 강화의 기본이 된다. 백혈구 영양을 공급한다. 각종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나 충분한 수면이 안 될 때 콜라겐의 생성을 억제, 피부 탄력을 저하시킨다. 햇빛에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콜라겐을 합성하는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콜라겐을 분해하는 콜라겐이 쉽게 분해가 됩니다. 피부 노화가 촉진된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비타민 C를 챙겨 먹어라 말씀입니다. 운동을 해라. 그 다음에 달걀을 꼭 먹어라. 그 다음에 몸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마늘과 양파 같은 것들을 갈아서 국물에 많이 넣어라. 대파도 넣어라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멸치 먹어라. 새멸치 같은 것을 꼭 볶아서 드시라. 보약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C를 다 먹을 수는 없어서 저는 골드키를 한두 개 먹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낫다고 해요. 적은 양을 먹으면서도 하루 종일 앉아서 접시 이만큼 야채 이렇게 약과를 그렇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골드키가 제일 낫습니다. 내가 보기엔 좀 저 다음 동영상에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